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32쪽부터 39쪽까지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풀이가 끝나면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교과서 32쪽은 준비 학습입니다. 1학년에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이고요. 1번에 1번 2의 세제곱을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거 2를 3번 곱하시는 겁니다. 더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구단위랑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2를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은 8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3을 2번 곱하고 5를 2번 곱하는 식이 되겠죠. 9 곱하기 25라 답은 225가 되겠습니다. 절대 곱하기 구구단과 헷갈리지 마셔야 하고요. 3번에 보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별표 치겠습니다. 음수는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다? 플러스 9다 라는데 읽어주시고요. 4번 2분의 1의 4제곱은 2분의 1을 4번 곱하라는 뜻이고요. 1은 4번, 5번, 6번 곱해도 1이죠. 그래서 아래 2번, 2만 4번 곱하게 되고요. 이 4번 곱하시면 16 나와서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 푸셨나요? 그 다음에 2번은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산이죠? 문자화식이죠.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1차식, 동류항, 뭐 이런 거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3a 곱하기 5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기 가능합니다. 3a는 3 곱하기 a이기 때문에 3하고 5를 다시 곱하시면 15a라고 쓰겠습니다. 2번 마이너스 4b 나누기 마이너스 8은 나누기는 분모 아래로 들어가니까요.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음수 계산은 양수 되겠죠. 2분의 b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2분의 1b라고 분모에 1을 써주셔도 됩니다. 지금 위에 1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죠. 개수를 잘 보이게 쓰시려면 2분의 1b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3번에 여기가 제일 많이 하셨던 것이고요. 1차식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5x-3 더하기 x-2라고 했습니다. 뭐고? 끼리끼리.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끼리끼리가 들어가는 거죠. 동료한끼리만 덧셈이 가능합니다. 즉 x는 x, 숫자는 숫자끼리만 더해주세요. 5x 더하기 x는 자 x 앞에 1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6x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항은 기본적으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수기호는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숫자의 부호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앞에 다 플러스라는 항의 연결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3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3 가로방 마이너스는 반드시 가로를 마이너스 분배를 해주시고 풀어야 됩니다. 즉 3y 플러스 1은 플러스 2y 플러스 3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뭘까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y는 플러스로 잘 바꿔주시는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은 간혹 까먹고 자꾸 부호를 안 바꿔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기호 반드시 분배로 뒤항까지 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5y 플러스 4가 돼야 합니다. 이게 작년에 방정식 푸시면서 정리하셨던 내용이고요. 혹시 여기가 안 되시면 1학년 단원의 문자화식을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1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1차 방정식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기억이 나셔야 합니까? 등식의 성질이 기억이 나셔야 하죠. 등식의 성질 몇 가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도,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단 4번째 규칙의 밑줄 빡빡 외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로 나눠야만 등식이 되겠습니다. 0이 아니라고 한데 밑줄을 긋는 이유는 0으로 나눌 경우엔 틀린 숫자도 같아집니다. 자,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3x 플러스 7이 1이 나오게 만드는 x를 구해줘. 자, 좌변에 플러스 7이 x값 구하는데 필요가 없죠? 자,
우변으로 이사가면서 마이너스 7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x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양변을 뭘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x는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3번에 2번에 소수계수가 나올 거예요. 보자마자 소수 껄끄럽지 않으세요? 어떻게 써요? 바로 양변에 10을 곱해줘서 개수를 뭘로 바꿔주죠? 정수로 바꿔줍니다. 양변에 10을 곱하시면 그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주의사항 10을 곱하실 때 상수항도 반드시 곱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x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x는 플러스 30 우변으로 간 거 보이십니까? 예, 이항하셔서 마이너스 30 됐고요.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우리 x값은 얼마요? 8이 되겠죠. 예, 32쪽 3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32쪽의 3번은 분수계수죠. 자, 보시면 x-3분의 2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개수가 정수로 바뀝니다. 3x-2x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x값은 바로 마이너스 6이 나오겠습니다. 주의사항 3을 곱하기로 하셨으면 그 변에 있는 모든 항에 곱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좌변은 곱해주시고 우변은 곱하지 않으면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으니 꼭 양변에 곱해 주십시오. 자, 정리되셨습니까?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4번을 보시면 부등호 쓰는 겁니다.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 5보다 작다. 저처럼 x를 왼쪽에 쓰셔도 좋고요. x를 오른쪽 우변에 쓰셨다면 5랑 부등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의 주의사항 등호는 하나만 씁니다. 작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8보다 크지 않다 되어 있죠. 크지 않다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다라는 부등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습니다. 부등호 잘 쓰시겠죠? 이 단원에는 1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호 표현 방법은 잘 쓰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학기 단원의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수법칙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36. 네, 지수법칙 나간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수법칙에 관련한 문제 36쪽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지수법칙 1번, 2번, 3번, 4번 배웠는데요. 곱하기가 되면 지수를 더해준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은 2의 8제곱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6제곱은 5의 9제곱이 되어야겠죠. 3번 a 곱하기 a 4제곱은 a의 5제곱이 되어야 하고요. 4번에 보이시면 곱하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결국은 지수는 어떻게 다 더하기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x는 6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에서 x의 1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 더하시면 x의 9제곱. 그 다음에 6번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수법칙은 밑이 같은 애들만 씁니다. 즉 a는 a끼리 b는 b끼리 곱해야 한다는 얘기고 a의 지수 a의 2 더하기 3, b의 지수 4 더하기 3, 즉 a 5제곱, b 7제곱 이렇게 되겠죠. 순서는 알파벳 순서상으로 a, b로 씁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죠? 아래 16번까지 잘 풀어보시고 빈고놀이 있는데 빈고놀이는 안 할게요. 왜냐면 친구 옆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빈고판 채우는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저희 지금 6번까지 풀었고요. 넘겨주시겠습니다. 7번 볼게요. 자, 괄호 안에 괄호. 이게 이제 원래 무슨 뜻이냐면 2의 세제곱을 다시 4번 곱해라. 제가 옆에다 써놨거든요. 2의 세제곱을 진짜 4번 곱했습니다. 보시면 3 세제곱 있는 게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위는 곱하기가 됩니다. 가로 밖의 거듭제곱은
숫자를 곱합니다. 그래서 2의 12제곱 되겠고요. 8번은 그럼 그렇게 따지면 몇 개? 3의 6제곱 되겠죠? 9번 a의 12제곱, 10번 x의 15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에 가서 거듭 제곱을 먼저 가로밖에 되어 있는 경우에 가로를 먼저 푸셔야 되고 그 다음 곱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a의 6제곱 곱하기 a의 5제곱, 즉 a의 11제곱이 나오겠죠. 하실 수 있나요? 주의하는 건 가로에 가로 밖에 거듭 제곱되어 있는 경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예, 36쪽에 12번, 13번 보겠습니다. 12번도 마찬가지로 x 5제곱의 제곱 곱하기 x의 7제곱입니다. 그 얘기는 x의 10제곱 곱하기 x의 7제곱이니까 x의 17제곱 되겠고요. 13번 a의 제곱 가로하고 5 곱하기 a의 4제곱 가로하고 제곱이니까 a의 10제곱 곱하기 a의 8제곱, 그래서 a의 18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x의 8제곱 곱하기 x의 10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x의 18제곱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a하고 b하고 나누어져 있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먼저 풀면 a는 10제곱, b는 12제곱, 즉 a의 10제곱 곱하기 b의 12제곱,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x는 x끼리 묶어주시면 x 4제곱, x 12제곱하고 더해지니까 x 16제곱 되겠고요. y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지수법칙 빈곱하는 집에서 채워보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지수법칙 3번, 4번을 적용한 문제가 39쪽에 나올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신 건 지수법칙 3번입니다. 지수법칙 3번은 나누기인데요. 나누기는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즉 분자가 지수가 큰 경우엔 분자에서 분모 지수 나누는 애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보셨죠? 3분의 3은 1입니다. 5분의 5도 1입니다. 즉 무슨 소리죠? 똑같은 지수가 가지고 있는 걸 똑같이 나눌 경우에 반드시 뭐라고 하죠? 1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사실 지수를 보시면 빼기 하면 될 것 같은데 되게 찝찝하죠. 예, 왜냐면 저희 지수는 자연수만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수를 고등학교 가시면 정수나 요리수로 확장하실 거고요. 이 지수를 확장하는 가운데서 영승, 즉 a의 제로를 만드는 녀석은 모두 1로 씁니다. a의 영승이건 x의 영승이건 1이라고 약속을 하고 지수법칙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수법칙을 몇 가지로만 쓰면 될까요? 한 가지로만 쓰면 됩니다. 빼기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마이너스 지수는 분모로 내려가는 걸 배우는데 여러분은 그걸 아직 안 하는 거라 꼭 세 가지로 주시고요. 분자 쪽에 지수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수가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수로 바꿔서 분자에 있는 거꾸로 숫자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법칙 3번은 그 크기 비교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절대 주의하실 건 지수가 같을 때 1로 쓴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지수법칙 4번 역시 저희 지난 시간에 다 풀었는데요. 가로 안에 있는 분수나 곱하기는 지수를 나눠 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환법칙이 됩니다. 자, 39쪽에 1번 풀겠습니다. 39쪽에 1번은 당연히 어느 쪽이 m이 큰 경우니까 3의 8제곱 나누기 3의 6제곱은 3의 8제곱에서 6제곱을 뺀 3의 제곱. 답은 얼마죠? 사실은 9라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여기가 중요하죠. a세제곱 나누기 a세제곱. 똑같은 녀석끼리 나눈 건 답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1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제 분모가 크죠. 그러면 m이 크니까, n이 크니까 아래로 뒤집어야겠죠. 그래서 아래로 바꿔줍니다. 분수가 나올 겁니다. x제곱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차이점 보이십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 큰지 반드시 비교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당연히 지수법칙 4번에 대한 얘기겠죠. 3a 가로하고 세제곱.
3a, 3a, 3a 가서 곱하셔도 3을 바로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의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이렇게 돼 라고 써주시고요. 3의 세제곱이 숫자가 연산이 되죠. 그래서 27 a 세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2번에 가로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6분의 x의 제곱은 6제곱분의 x제곱. 6을 두 번 곱하면 66에 36이 되겠죠. 그래서 36분의 x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3번 마이너스 y분의 2의 5제곱. 예, 중요한 건 음수는 홀수 제곱하면 결과도 음수입니다. 그래서 부호를 확정 적습니다. 음수라고. 그 다음에 분모에도 y 5제곱, 분자에도 2의 5제곱. 중요한 건 2의 5제곱은 예, 32라는 숫자를 갖게 되겠죠. 잘 푸셨습니까? 3번 볼게요. 3번의 문제는 총 12개고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나눗셈을 풀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를 먼저 푸셔야 되죠. x 20제곱 나누기 x 12제곱. 분자가 크죠? x 8제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누기는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누기가 있는 경우엔 순차적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5의 5제곱 나누기 5의 4제곱은 5죠. 그러니까 5 곱하기 5의 8은 5의 9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3번 같은 경우엔 첫 번째 연산을 끝내면 a 세제곱이 남습니다. a 세제곱 나누기 a 6제곱 즉 분자 쪽이 작죠. 예, 분모의 지수가 큽니다. 그 얘기는 a 세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4번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6제곱 곱하기 x. 자, 앞에 나누기만 계산하시면 x의 6제곱이고요. 거기에 x를 곱해주니까 x의 7제곱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3ab 4제곱의 가로하고 제곱. 즉 3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b의 8제곱 즉 9a 제곱 b의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6번에 마이너스 a 5제곱 b의 세제곱에 가로하고 4제곱. 자, 음수연산은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됩니다. a의 20제곱 곱하기 b의 12제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y제곱분의 x 7제곱 세제곱이죠. y 6제곱분의 x의 21제곱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조심하셔야 될 게 8번은 음수 연산을 4번 하라는 건 아닙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연산을 4번 하고 음수 기호를 붙여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결과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8번은 기본 음수에 a의 12제곱 그 다음에 2를 4번 곱하면 16이 나오죠. 2의 4제곱은 그래서 16 b의 4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나눠주시면 2의 제곱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b의 8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4a 제곱 b의 8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마찬가지죠. 분모 분자에 다 7제곱 곱해주시면 y의 28제곱분의 x의 21제곱 나올 거고요. 11번은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결과가 음수고요. a의 10제곱, b의 15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12번도 마찬가지죠. 음수는 홀수번 곱하시면 음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a의 15제곱, b의 5제곱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교과서 39쪽에 색칠판 보이십니까? 예, 이런 색칠판이 보이시고요. 위에 네모되어 있는 지수에 나온 숫자만큼 색칠을 하라고 했습니다. 색칠 잘 하셨나요? 색칠. 8번, 8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예. 8, 4, 3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색칠을 하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실 거예요. 예, 고양이 모양만 남고 하얗게 나머지 부분이 빨갛게 다 색이 칠한 경우에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잘 할 생각입니다. 교과서는. 그 다음 교과서 풀이를 다 적고 39쪽까지 색칠을 잘 하셨으면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수업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41쪽부터 41쪽 풀이를 하겠고요. 네.
단항식에 대한 풀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다항식의 계산 나와 있는 43쪽 풀이를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단어는 기본적으로 XY 문자랑 변환을 잘 하셔야 하고요. 연산은 꾸준히 복습하지 않으시면 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